눈기둥이 덮었으니까 토크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내가 쌈박하게 토크 마치고 보내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는요 지난주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리고 또 여기 천안, 대전 살인적인 스케줄로 우리가 뛰었어요. 뛰었는데 김학성 교수님은 이번 주에 안 온대. 이번 주가 아니라 목사님. 네. 예, 이번 주에 창원, 경남 있잖아요. 그렇지. 네.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참여하려고 그래요. 수요일부터? 왜냐면 이제 근데 왜 첫날 월요일부터 여기 출발하려면요 새벽 5시 열차를 타야 돼. 그러면 일어나기를 4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일어나서 가서, 왜?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1000만 명 서명하는 주간이니까 여러분 다 1000만 서명 다 했어요? 서명한 사람 두 손 들어봐. 안 든 사람 어디 있어? 안 든 사람 어디 있어? 안 든 사람들이 다시 들고 있어. 다 들었네? 1000만 서명 다 했어요? 여러분만 1000만 서명하면 안 되고 8월 15일까지 1000만 명이 해야 돼. 1000만 명. 지금 새로 서명 운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만이 넘었어. 200만이. 우리가 경부선을 뛰니까 경부선을 뛰었단 말이야. 뛰니까 200만이 넘었어요. 이번에 창원,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또 목포, 도표 띄워봐. 순천. 또 순천, 목포, 크게 띄워. 광주, 그렇지. 대전. 그렇지. 광주, 여기 전주. 봐요. 요거 잘 기억해두라고. 요거 지금 전부 다 할 테니까 요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가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은 다 모여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느냐? 지난주에 해보니까 효과가 일어났어. 200만이 넘었어. 200만이 이 서명한 게 200만이 넘었다고.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번에 집회하려고 그랬어요. 인터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집회할 시간이 없어. 그 17일로 7월 17일로 넘겨버리고, 지금은 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반드시 1000만 명을 서명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 있어요.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헌법학자님, 계속 거듭되는 말을 대답하려니까 좀 귀찮겠지만은,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가 내란죄를 뺐잖아요. 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탄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를 뺀 것에 불과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별도로 내란죄의 문제를 지금 다시 재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이동호 교수님. 예. 근데 내란죄를 빼놓고 왜 이재명이가 선거운동하면서 계속 내란 선동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건 정치적 선동입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을 일반 국민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내란 세력으로 가짜로 몰아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고, 그것의 상당수 부분 지금 중도층 세력들 일부 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관계된 사람들의 재판 이 구형 때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황전 장군이 한번 읽어주세요. 김만배 징역 12년 추징금 611억 6,111억 6,110억 6,110억 원이야? 고쳐라. 구형. 검찰은 비리를 주도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으며 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규 징역 7년 벌금 17억 4천만 원 구형 공직자 신분으로 비리를 주도했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여 개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징역 10년 추징금 646억 남욱 변호사 징역 7년 추징금 10억 원 구형 정민영 변호사 징역 5년 벌금 74억 4천만 원 추징금 37억 2천만 원 구형 이 사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의 연관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에게 구두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재명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이재명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으며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로 이재명 또한 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자, 이호 교수님. 예, 이게 전부 다 이재명하고 관계된 이게 구형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자신의 측근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들을 통해서 대장동을 불법으로 개발했고 사실상 그 조는 현재 부당으로 취득한 이득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거 선고한다 그러더라고. 예. 법원에서. 예. 다음 주에 선고. 예. 선고하면 여기 구형된 거에 절반 정도는 나오겠지. 그렇죠. 나오면 이재명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범이니까요. 아, 이재명한테 양심을 기대하고 계세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형을 받은 사람들, 구형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대로 좀 뭘 안 해. 이재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형시키라고? 저기서 좀 내려보세요. 추징금하고 벌금을 구별을 못 하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벌금은 이제 형벌과 같은 형태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내야 돼요. 74억을. 추징금은 저게 무슨 돈인가 하면, 법원이 봤을 경우에 또는 검찰이 봤을 경우에 저 정도 돈을 사익을 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마이 포켓한 돈이 너 임마 37억 넘으니까 네 주머니에 들어간 돈 내놓으란 뜻이에요, 목사님. 생돈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추징금은 지가 저 인간이 37억 2천만 원 이상을 사익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그 돈은 물어내고 또 징역 5년에 벌금 얼마는 별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추징금과 벌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밑으로 약간 내려봐. 약간 요 밑으로. 아까 제일 센 거, 벌금 센 거, 600 몇 원. 제일 위에가 김만배가 제일 크잖아요, 목사님. 6,112억. 징역 12년에 추징금 6,100억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김만배가 6천억을 6,100억을 낼 힘이 있냐고. 아니, 저거는 왜 낼 수가 있는가 하면요. 법원이 봤을 경우에, 검찰이 봤을 경우에 김만배가 어디 감춰놨다 이거지. 6천억 이상의 돈을 사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저 돈이요. 저수지에. 그렇습니다. 예. 저수지에 감춰놨다. 그게 추징금이에요, 이거지. 추징금. 벌금하고 다릅니다. 예. 그렇구나. 그것도 이재명 허락 없이는 돈 못 낼 텐데. 참 기가 막혀. 이미 조사 과정에서 그 김만배가 뭐랬냐면 이 돈의 상당수는 뒤에 분, 다시 말하면 뒤에 계시는 분 이재명 거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거라지, 그분 그죠? 거요. 그분 거. 그럼 김만배가 말할 때 그분은 누구겠어요? 이재명밖에 없지. 근데 이미 먼저 구속돼 있는 7년 몇 개월 받은 지금 그 이화영이가 네. 계속 지금 자기를 사면 복권해달라고 예. 3번이나 지금 공개적으로 바깥에 편지를 냈는데 네. 7월 17일 날 아니면 8월 15일 날 사면 복권 해주게 해달라. 안 해주면 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그렇지. 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볼 때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특별한 사람,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7월 17일 날 재헌절 날 아니면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우리가 여기서 1000만 명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사면 복권해버리면 내가 볼 때에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아, 전국에서. 이화영이요? 아니, 이재명에 대하여 사면 복권을 특별한 그 사람을 지금 3번 벌써 저 바깥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화영에 대해서 8월 15일 날 사면을 시킨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은 이제 내란이 전국적으로 내란이 일어나지.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시는 아니, 정광훈은 사면 복권을 안 해주고 말이야. 정광훈은 말이야. 목사님은 이제 황 전 장군님. 네. 아니 말도 하기 싫겠지만은 할 수 없이 해봐요. 아니, 저렇게 관계된 사람이 형을 받고 벌금을 저렇게 많이 내고 하면 이재명은 스스로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님 도대체 뭘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총리 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능력도 없고 뭐 인품도 없고 온갖 그 추잡한 짓을 다 했는데 저런 사람이 왜 저기에 나오려고 저렇게 마음먹을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 나는 안 한다고 해야죠. 저는 이 좌파들은 목사님 프레임을 짜면은 1년, 2년 이상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갑니다.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내란했다고 하는 게 이게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있고 국힘당 이놈들이 예?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계속 주장을 해야죠. 지금 그 언론 방송이 우리 이야기는 안 하고 하니까 제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같은 경우 그 들어갈 때 아니 이재명 여러분들 재판 들어갈 때 얼마나 밑으로 저 지하로 가고 다 봐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신데 전직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나가면서 안 해주면은 기자들이 물을 때 대통령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그걸 해야 되느냐? 내란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해야 이거는 방송 타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KBS 뭐 저 중앙방송에서 저놈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요번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뭐 목사님은 아니고 다 지금 선전선동으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가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좋다. 재판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재판을 방청석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언론 방송에 공개 토론회 하자. 공개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모든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세상에 지금도 재판 받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새파란 얼굴도 못 쳐다보던 그 검사들한테 조사를 세상에 밤늦게까지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또 밤에까지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저녁 뭐 9시까지인가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몇 시까지? 새벽 0시 40분인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야, 아니 옛날에 대통령께서 검사장 할 때에 얼굴도 못 찾아봤던 이놈들이 세상에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결집다. 판사가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그렇죠. 다 그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제일 그런 걸 많이 혜택을 받는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네. 그건 전직 대통령인데, 예? 뭐가 그렇게 이렇게 급하고, 저 또 한번 맞죠.
저는 특검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럼이라고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상병 또 내란 이것보다도 제일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선거 부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특검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다음에 특검 거라면은 그 분야에서 특검은 검사들 중에서 가장 평가를 받아가지고 위에까지 검찰총장 또는 최소한 부장검사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특검 그걸 해야지. 어디 뭐 알지도 못하고 일찍 다 쫓겨나가서 특히 검찰하고 사법부가 그냥 자기들 인정 못 받고 쫓겨가면은 그냥 더불어민주당 가서 해가지고 국회의원 됩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 왜 합니까? 이동호 교수님. 예.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조사받으러 갈 때에 예. 말을 잘못하더라고. 뭐냐면은 그거 다 영상에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명박도 조사받으러 갈 때 송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절대 사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대통령 망신 주기는 정치 선동이다. 그 다음에 당신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느냐, 지금 당신이 조사하는 건 계엄도 아니고 오히려 직권 남용 이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드러난 것도 없는데 국민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금 전부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따박 정면을 반발했습니다.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 검찰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 되니까 왜 비굴하게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목사님 예. 바로 그 문제를 조선일보 가장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없이 갔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얘라 이 개자식들아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힘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이 프레임이 깨집니다.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해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안 하는 게 정말 너무 정말 뭐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고. 자, 결국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는 거야. 벌써 이번 주에 경보선을 띄웠더니 200만이 넘었어. 200만이. 할렐루야. 이번에 전라도 창원부터 시작해서 다 뛰면 아니 근데 왜 또 목포로 온다 그래 또. 아니 목사님 제가 이제 내일 안 그러면요 다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 국민들이 참석을 못하는 게 위내시경 검사를 이제 위내시경 장하고 내시경 그거는 날짜 잡기 힘들더니. 왜냐면 이제 이번에 연기할 수도 있지만 또 왜 못했느냐? 아이 됐어. 왜냐면 목사님이 8월 10월까지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알아? 내일 모레 검사를 막고 하는 게 낫지. 연기해봐야 그때 가서 또 고치니까 목사님. 그래서 근데 어디로 온다 그랬어? 목포로? 목포가 수요일 1시 아닙니까? 근데 목포로 오지 말고 목포는 많이 안 모여. 그러니까는 아예 광주로 와. 광주 하루 늦춰서. 제가 기차표도 예약했어요 목사님. 그래 수정해 바꿔가지고 광주로 와야지. 목포로 와야 됩니다 목사님. 사람 작은 데서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불어나도록.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너무 김학성 장관만 편해서 봐주려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목사님 숫자가 작다고 우리가 참석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 근데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 아니에요. 그 건강검사 어디서 받습니까? 네? 어디서 받아요? 연대 무슨 병원에서. 특검에서 받아야지 특검. 제가 이번에 이 검사를 뒤로 연기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8월 15일까지 계속 이제 일정을 잡으시기 때문에 연기에도 또 연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합니다. 예. 이번에는 창원부터 시작하여 진주, 그 다음에 순천, 예. 그 다음에 또 목포,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전주, 이 전라도를 한 바퀴 도는데 이때 반드시 또 200만이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8월 15일까지 무조건 1000만 명을 모아야 돼. 여러분 8월 15일까지 1000만 명 모을 수 있어 없어? 아이 반응이 또 시원찮아. 이거 또 내가 일어서야 돼 또 이거 정말. 그러면 예배 다시 설교 새로 시작할 거야 또 새로. 8월 15일까지 1000만 명 모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지금은 서명하는 주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있는 사람들도 직장 끝난 뒤에 지금 3,518개 별로 파라솔을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동네가 3,518개거든. 동네가 파라솔을 다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 파라솔 있는데 가가지고 옆에서 여러분이 도와라도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8월 15일 날까지 1000만 명을 조직하여 그 다음에 김학성 교수님한테 헌법학자니까 그러면 국민 저항권이 1000만 명이 모여지면 국민 저항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되지요, 목사님? 돼요? 대한민국이 5천만인데요. 성인이 한 3,500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중에서 3분의 1이 모였다. 그건 예컨대 1000만 명이 제가 1000만, 죄송한데요. 네. 100만 명이라도 8번 모이면 이재명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여도? 100만 명이 8주 모이면요. 8주 모여가지고 이재명 너 재판 받으라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재명 내려옵니다, 목사님. 아니야. 100만 명 가지고 안 되고 1000만 명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 저항권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이거 예, 1조 1항은요. 예.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의 이름,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국호를 가진 나라의 국가 형태가 민주공화국이다 이 뜻이고 그렇지. 이 항은 주권 조항이잖아요, 목사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란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강화문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주인 행세를 해버리면 그럼요.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목사님. 그때 이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4.19, 5.16 때죠. 4.19. 예, 4.19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4.19 때도 목사님 실제로 부정선거. 거리에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 10만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사람이 400여 명이 이제 희생당했지만 이 거리에 나온 사람은 한 10여만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0만으로 나와서 한다 그러면 근데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치 체제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2공화국으로 헌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헌정 질서가 만들어졌죠. 목사님. 내각제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네네. 그런데 장면 정부가 개판치니까 네.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켰죠. 60년 8월 달에 장면이 들어섰지만 계속 나라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듬해에 5.16 혁명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바에는 혁명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박정희가 결단 내리고 5.16 혁명 했는데 박태준 한 사람은 빼놨단 말이야. 빼놓고 혁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왜 멍청하냐 하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살고 있는 이 자체는 뭐냐? 이승만이가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고 그 후에 최고의 대통령은 누구냐? 윤석열이야. 윤석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목표가 뭐냐?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지. 안 그러면요 북한이 계속 장난쳐버려. 계속 1, 2, 4군 부대를 보내지, 아웅산 폭발을 시키지, 전두환 죽이려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권총을 머리 놓게 잡아줬어. 왜?
박헌영 너 손에는 안 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걔들이 강도들이 들어오면 스스로 딱 자결 하려고 이승만이가 그런 각오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그 다음에 윤석열 때문에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연방제로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6번 다시 한번 띄워줘서 장로님이 해설 한번 해줘봐요. 이거 한번 해설해줘봐. 계속 들어야 돼.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 들어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헌법과 같은 강령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6번이 통일 정책인데요. 지금도 조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6.15 공동선언 김대중이가 한 것이죠. 14선언 노무현이가 확인한 것이죠. 4.27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이가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적극 이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극 이행한다. 예, 이재명이가 앞선 그 좌파 3명 대통령의 본을 받아서 분명히 북한 가서 김정은과 이 통일제 연방제 통일을 합의를 하고 또 적극 이행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해봐. 더 이상. 저 밑에 더 이상. 밑에요? 더 이상. 맨 밑에 더 이상. 더 이상 아래에서 세 줄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것이 자유통일이요? 연방제 통일이요? 전 연방제 통일을 말하죠, 목사님.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 황교안 장모님. 예. 국민의힘 정당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는 이건 헌법 위반이잖아요. 예.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정말 국힘당은 지금까지 숱한 기회를 줬지만은 뭐 전혀 100분의 1도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보수 우파는 새로운 중심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도 시원해도 좋지만은 예배는 이제 끝나야 되니까 지금 예배 또 기록을 세웠네. 제일 짧게 지금 딱 1시에 끝났네. 1시에 끝났어. 왜 웃고 난리야 이거.